안녕하세요. 열람이입니다. 영탁막걸리 14편을 부계정에서 제업하기로 했습니다. 영탁 팬분들은 내가수에 대한 그런 방어 논리와 내가수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2달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진호 레카차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. 그런 좋은 이름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막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이진호 레카차라는 걸 제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일진은 아니었고 한 이진 정도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레카차 이제 사업을 생각하다가 레카차를 부른다 하면 이제 부를 호자를 써야 되잖아. 그래서 이진호 레카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진호 이름을 짓고 사실 레카차 하면 그 이진호가 떠오르니까 이진호로 모델로 쓴 겁니다. 이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진호 입장에서는 어때요? 개빡칩니다. 왜? 이진호 레카차는 내 거야, 내 거. 내 거라고.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진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지금 명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진호 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. 그 전에 제가 5편에서 실화탐사대 리뷰를 했습니다. 그때 이제 밤송이 회계사라고 나오는데요.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그 50억 가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그 계산 내역이 50억이 아닌 걸 회계사라면 알 거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서 그 회계사님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달았는데 회계사님 답변으로 영상을 찍어서 주셨습니다. 결론은 뭐냐면은,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그런 계산 내역은 보지는 않고요. 어쨌든 그 50억은 가정해 놓고 만약에 그 영탁 측이 50억을 제시를 했다면 그건 회사가 줄 수 없을 것이다.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뭐 예상한 게 뭐 어느 정도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추가로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. 그러니까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실화탐사대 영상을 보시고, 영상을 보면은 정말 그렇거든요. 아니 회사가 이 계산해서 제시를 한 그 50억을 변호사랑 회계사가 인증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또 추가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. 그걸 보면 제가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이진호 기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선 지금 레카차들이 다 달려들어서 영탁을 까고만 있습니다. 특히 이 이진호 기자는 제보를 받아서 까고 있어요. 이진호는 그 연예 기자입니다.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, 아니 제보를 받는 게 그 예천장조한테 직접 제보를 받아서 까고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예천장조랑 이진호는 한 팀입니다. 한 팀. 그럼 이진호가 이 영탁한테 뭐 자료를 요청을 하고 하잖아요. 처음에는 이게 제공하는 걸 이렇게 줬어. 근데 안 되는 거야. 아 얘가 한쪽에 치우쳐져 가지고 자꾸 이쪽 편만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진호는 그냥 기자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이 없어요. 뭐 아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게 이 선동당한 사람들도 웃긴 게요. 아니 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 이런 전문가들은 상표권이나 그런 150억에 관해서 예천장조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런 기자 말을 믿어? 기자가 뭘 아나? 이런 연예 기자가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? 아닙니다. 그냥 예천양조 얘기만 그냥 받아서 그냥 쭉쭉쭉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저는 이제 이진우 기자가 왜 이렇게 영탁한테 달라붙어서 계속 까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채널 이름 자체가 이제 그 뒤통령이거든요. 뒤통령. 뒤통령 이렇게 발음을 들어보면 뒷돈 같잖아. 뒷동령. 그래서 사실 연예 기자들이 그런 이렇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뭐 뒷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,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나중에 이게 뭐 반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, 이진호 기자는 그냥 예천강조의 편만 설 겁니다. 제가 옛날에 다뤘던 그런 뭐 영상 중에서 박수홍 영상이 있었어요. 박수홍 형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전 국민이 당했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 뭐 다홍이나 뭐 여자친구가 나오면서 그런 반전이 나왔습니다. 그때도 이 이진호 기자는 그냥 박수홍 편만 들었어. 그때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요. 아니 손원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. 손원수는 박수홍이랑 한 편입니다. 한 편이에요. 예천장조랑 이진호가 한 편이듯이 그런 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한쪽 얘기만 전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뻔합니다. 나중에 이 예천장조 사건도 결과가 나오면 뻔합니다. 끝까지 예천장조 편만 들 거예요. 이 뒷돈년이니까 뒷돈년. 이진호 기자의 최근 영상을 보면요, 되게 중요한 부분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네가 그걸 까고 있잖아.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애초에 시작을 이진호가 한 거야. 근데 왜 대충 넘어가려고 해? 그러면 안 돼요. 애초에 150억을 주장한 건 예천장조랑 이진호입니다. 그러면 그 계산 내역을 내놓으라니까? 그걸 대충 그냥 뭐 이래서 150억이에요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.
이진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연간 10%의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연간 10%의 지분을 요구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3년 계약에서 30%를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.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년 계약이면 연간 10%잖아. 그럼 100%의 지분을 줘야 되는 거야. 그럼 이상하잖아. 그럼 회사를 넘기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주류세 제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. 그걸 계약서상으로 메모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진호는 찐 계약서도 봤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메모가 있고요, 그 옆에 계약서가 같이 있어요. 영상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, 이 오른쪽에는 실제 계약서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영탁 측에서 이렇게 제시를 할 때 메모도 있었고, 이 계약서가 뭐 그러니까 그날 같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관련된 계약서도 있다는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초안이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제안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계약서를 이진호가 봤다면 정말로 연간 지분 10%를 요구를 했겠네. 봤다면서 봤는데 저런 내용이 없는데도 연간 10%의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책임져야 됩니다. 책임져야 돼요. 그리고 예천양조가 제시했던 1년에 7억을 얘기를 하면서 1년에 7억이 큰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이진호가 깐 겁니다. 이걸 보고도 1년에 7억 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제일 첫 번째 보면 모델료 2억 5천이라고 되어 있고요. 마지막에 상표 승낙서 관련 비용 4억 5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1년에 7억 원이란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이건 2021년에는 7억이지만 2022년에는 모델료 2억 5천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진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표 승낙서 관련 비용 4억 5천을 매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. 이 계약서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1년에 7억이다. 그게 큰 금액이다. 이러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건 지식이 없는 겁니다. 모르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아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. 이 금액이 그러면 2021년에 7억이고 2022년도 2023년도 7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맞나요? 그게 아니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. 1년에 7억이라는 얘기는. 그리고 상표권 관련해서 자꾸 예천양조가 등록하는 걸 그러니까 영탁 측이 뭐 승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본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. 원래 영탁 거예요. 영탁 거. 백구형에서 뭐 영탁 이게 아닙니다. 그거는 입증이 될 수가 없어요. 제일 기본부터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. 이진호가 이게 자기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진호 레카차 해가지고 상표를 등록한다고 쳐요. 그래서 나는 레카차 사업을 하고 싶어.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레카차에다가 이진호 사진을 딱 붙여 갖고 막 돌아다녀. 그러면 이진호가 보면 개빡치잖아. 아니 내 얼굴이 막 이렇게 쓰이니까 그럼 나한테 막 항의를 해. 그러니까 내가 이진호 달래주면서 이진호를 이제 모델로 쓰는 겁니다. 이진호 뭐 몸값이 있으니까 뭐 1년에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고 쳐요. 그리고 이제 했는데 존나 뜬 거야. 아니, 뜰 수가 있습니다. 이진호 하면 딱 레카차가 생각나니까 사람들이 레카차 하면 이진호 레카차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내 사업이 존나 대박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나는 이제 막 아니 이거 이제 그 상표 등록을 해서 나 혼자 이제 회 먹고 싶어. 그러면 이제 이진호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. 이걸 내가 내려면. 근데 동의 그냥 하려면 안 해줄 거 아니야. 왜? 아니 그걸 왜 해줘? 해줄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진호가 엄마가 있잖아. 엄마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. 엄마가 나이가 많아. 딱 데리고 와서 그냥 막 싹싹싹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 그게 안 돼. 왜? 결국엔 본인이 사인을 해줘야 되니까 안 됩니다. 근데 그런 걸 뻔히 아니까 이진호가 이제 자기도 이제 그걸 한 거야. 상표권 등록을 한 겁니다. 이진호 레카차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. 그런 좋은 이름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막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이진호 레카차라는 걸 제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일진은 아니었고 한 2진 정도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레카차 이제 사업을 생각하다가 레카차를 부른다 하면 이제 부를 호자를 써야 되잖아. 그래서 이진호 레카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진호 이름을 짓고 사실 레카차 하면 그 이진호가 떠오르니까 이진호를 모델로 쓴 겁니다. 이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진호 입장에서는 어때요? 개빡칩니다. 왜? 이진호 레카차는 내 거야, 내 거. 내 거라고.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진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고 내가 이진호한테 이런 메일을 준다고. 모델료. 이진호는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. 이제 뭐 매출이 올랐으니까 1년에 이제 한 400만 원으로 2배 뛰게 합니다. 1년에 400만 원 제시를 하고. 상표권 승낙서, 관련 비용, 뭐 1년, 뭐 1억에 사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고 쳐봐요. 그러면 이진호는 개빡칩니다. 이진호 그 레카차라는 이름에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.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
그럼 안 돼요. 할 수가 없습니다. 절대 도장을 찍어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는 거라고. 좀 더 높은 가격으로. 그런 거예요.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냐. 이렇게 얘기하면 알 거 아냐, 이진호는. 그냥 막 써도 돼, 내가? 이진호 레카차 그냥 등록해도 돼요? 그럼 승낙해 줄까? 그런 거 아니잖아.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, 더 이상. 그러니까 뭐 사회 혐오를 조장해서 돈 벌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. 근데 이런 뭐 기자나 이런 거 하려면 뭔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을 욕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. 안 돼요. 그런 건 나쁜 짓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그리고 10번째 남자 채널은 광고가 더 이상 붙질 않습니다. 광고가 안 붙으면, 가만히 있어봐. 광고가 붙질 않으면 그 동기부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부계정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